오늘은 배우 차인표 씨, 아니죠, 이제는 소설가라고 불러야겠네요. 차인표 작가님의 인어사냥을 읽어볼 겁니다. 단순히 배우가 쓴 소설이라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최근에 권위 있는 상인 황순원 문학상을 이 작품으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인어사냥. 인어라고 하니 모험담이나 판타지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극단적으로 현실적이며 또 인간의 폭력을 다룹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줄거리 그리고 감상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1902년 강원도 동해안 어느 곳 한 섬에서 어부인 박덕무와 그의 아내 임씨가 두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어요. 첫째 딸은 영실이었고 둘째 아들은 영득이었습니다. 네 가족의 삶은 평온했고 고즈넉했어요. 날이 험상궂은 날에도 네 식구가 한 이불을 덮고 있으면 만사가 아늑했고 함께 별만 봐도 밤송이 몇 톨만 주워도 함께여서 행복했죠. 하지만 어느 날 덕무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그의 아내이자 두 자녀의 엄마인 임씨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실의 말로는 엄마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숨 쉬려 애쓰다가 쓰러졌다고 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 시점에 딸 영실은 6살이었고 동생 영득은 갓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리움 속에서도 남은 세 사람은 애써서 살았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12살이 된 영실은 엄마가 하던 일을 도맡아 했어요. 덕무 또한 두 자녀를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썼죠. 하루 해가 지기 시작하면 영실과 영득은 언덕 위에 올라 아빠가 돌아오는 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영실이 폐병에 걸리고 맙니다. 같은 이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던 덕무로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어떻게든 딸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덕무에게 의사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영실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고. 밤이고 낮이고 숨을 헐떡대는 영실을 보며 덕무도 동생인 영득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살던 공영감이 덕무를 찾아왔습니다. 공영감은 욕심이 많아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공영감은 최근에 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공영감이 타고 있던 배가 먼 바다에 있는 어떤 바위섬에 부딪혀 난파되어 버렸는데 이때 상어가 달려들어서 영감의 왼 다리와 오른손을 물어 뜯어버렸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심각한 부상에 곧 공영감이 죽고 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경이로운 회복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그가 덕무를 찾아온 겁니다. 공영감과 덕무는 평소 별 연이 없었기 때문에 덕무는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이 의아했습니다만 공영감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으며 때마침 영실에게 필요한 약을 가지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가슴을 비틀며 헐떡거리는 영실을 보던 공영감은 품속에서 호리병을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 병을 거꾸로 기울여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아주 작은 기름이 한 방울 또르르 굴러 나왔고 공영감은 이 마지막 한 방울을 영실의 입에 흘려 넣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곧 죽을 것 같았던 영실이 새근새근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믿기지 않는 광경. 육지의 의사들은 이 병에는 약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이 공영감의 기름 한 방울에 확 좋아진 거죠. 공영감은 이 작은 한 방울로서는 사나흘밖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 내놓고 싶은 덕무는 공영감에게 그 기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애걸복걸하며 묻지만 공영감은 방금 그 한 방울이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방금 그 기름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제발 방금 영실에게 먹인 그것을 알려달라고 죽는 신용까지 하는 덕무.
공영감은 그의 간절함을 마치 간보듯 떠보고는 본격적으로 입을 엽니다. 방금 그 기름은 1000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으로서 바로 인어를 고아 짜낸 기름이라는 것이죠. 공영감이 상어에게 물어 뜯기고도 빠르게 회복한 이유 역시 그 기름을 먹고 회복했다는 겁니다. 전설 속에서나 나올 듯한 인어 이야기, 1000년 동안 대대로 내려져 왔다는 말, 모든 말이 다 이상했지만 당장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 딸을 보자 의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덕무는 그 기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고, 인어는 어디 있냐고 재차 물었고, 그제야 공영감이 자신의 속내를 밝힙니다. 듣자 하니 덕무가 예전에 먼 바다의 흑암도라는 곳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다. 아마도 그곳에 인어가 살고 있을 것이다. 공영감 역시 인어를 잡기 위해 흑암도로 나갔다가 배가 난파되었던 것이다. 본인은 몸이 성치 않아 인어를 사냥할 수 없게 되었으니 덕무 네가 잡아와라. 그러고 나서 인어를 삶아 기름을 건져내어 절반씩 나누자. 아마 그 기름이면 딸의 폐병을 고치고도 남을 것이다. 덕무는 그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한 방울의 기름에 잠시나마 혈색을 찾은 영실을 보았기에 인어를 잡으러 곧장 먼 바다 흑암도로 떠납니다. 흑암도에 도착한 덕무는 공영감이 알려준 방법으로 인어를 꿰어냈고 실제로 어린 인어 2마리를 포획합니다. 새끼 인어들은 팔다리가 있으나 다리는 제구시를 못하는 듯 보였고 엉덩이 위로는 꼬리 같기도 한 것이 튀어나와 있었죠. 갈퀴처럼 생긴 발바닥, 양 옆구리에 지느러미와 아가미까지. 얼핏 보면 사람 같기도 한 것이 또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닌 인어. 두 새끼 인어들은 성별이 다른 듯 보였고 여자아이로 보이는 인어가 양팔로 남자아이 같은 인어의 어깨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영실과 영득처럼 남매지간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덕무는 바다의 경이로움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지만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얼른 2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광에 가두었죠. 공영감은 목적하는 그 신비로운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는 다 큰 여자 인어를 고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미가 분명 새끼를 찾으러 나타날 테니 그때 어미 인어를 잡자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새끼 인어들은 아마도 덕무와 공영감이 자신들의 어미를 사냥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 새끼 인어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분명 어미가 찾아오게 될 거고 그렇다면 어미가 죽게 될 거니까요. 공영감은 어떻게든 새끼들이 비명을 질러 어미가 알아챌 수 있게끔 고문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심지어 지느러미까지 잘라버립니다. 그럼에도 새끼들은 입을 꾹 닫았죠. 인어가 인간과 닮아도 너무 닮은 것 또한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영실의 폐병을 고칠 수 있다면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덕무야. 인간적인 고뇌를 하면서도 딸을 위해 공영감의 말을 따르려 했지만 영실과 영득은 아니었거든요. 마치 자신들과 똑 닮아있는 인어 남매를 보며 아파하는 인어에게 먹을 것도 구해다 주고 바닷물도 퍼다 주고 이름도 붙여주고 대화도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인어를 보살피면서 이 네 사람은 정을 나누죠. 영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죽어도 아득바득 스스로를 괴롭히면서까지 이것들은 사람과 비슷한 것들이 아니라 물고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여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 어린 것들을 영실과 영득을 꼭 닮은 어린 인어를 고문하면서까지 어미 인어를 꿰어내려 한다는 사실까지도. 하지만 영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같은 이 인어를 죽여 본인이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쉽게 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것은 인간답지 못한 것이니까요. 말을 알아듣고
이름을 붙여 주었으며 서로를 아끼는 이 존재를 단순히 물고기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실은 아버지 덕무에게 설사 어미 인어를 잡든 새끼 인어를 잡든 인어를 죽여 삶아내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덕무를 보며 자신의 계획까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공영감.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어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래서 영실은 인어를 먹고 살아날까요? 아니면 완강히 거부하다 병을 이기지 못하게 될까요? 자, 인어 사냥.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인어는 사실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인간과 다를 바 없으며 새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모습도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엔 덕무가 딸을 위해 뭐든 하려고 하는 모습과 함께 보여주면서 더더욱 인어와 인간이 다를 바 없음을 쉼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체가 된 어미 인어를 죽여 푹 고아 먹으면 인간은 1000년을 넘게 살 수 있다는 설정까지 넣음으로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어를 흔한 물고기와 다름없다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인간들을 쭉 나열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정말 잔혹하고 두터워서요. 욕망에 눈이 멀면 이성과 감성 모두 무뎌지고 말죠. 그리고 그러한 욕망은 갈등과 또 누군가의 죽음, 희생에도 눈을 감게 만들어요. 작가는 이러한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아닌가? 과연 우리는 1000년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극도로 비인간적인 짓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나는 자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인어를 사냥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또한 인간의 추악한 탐욕인가? 덕무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지만 이 소설은 동시에 1000년 전의 시점에서 인어를 잡으려고 또 욕심내려고 했었던 마을의 이야기도 병렬적으로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주제의식과 메시지가 매우 뚜렷한데 그것에 대한 변주가 적다 보니까 이 소설보다는 영화 시나리오를 읽는 느낌도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던지는 질문, 인간의 욕망, 그 한계와 추함을 뚜렷하게 직시할 수 있어서 오히려 허들 없이 작가의 질문에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문단 모두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특히 쉽게 읽히는 좋은 책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 없이 인어사냥을 추천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문단에서 인증한 차인표 작가의 인어사냥이었습니다. 차인표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